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각자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신 뒤에 본인의 전략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이슈들을 한번 모아 보았는데요. 여전히 인플레 부분에 따른 내용을 빠질 수가 없겠죠. 기대 인플레 추이도 이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거의 변화 추이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도 찬반론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플레가 저런 형태가 있으니 더욱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지금 멈춰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9월 달보다는 12월 달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11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따른 변화 추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하나하나씩을 찝어서 본다고 하면 재무장관에게 이제 미국 재무장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거의 다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미국 재무장관이 상당히 많이 푸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8월 달에 상무부 장관 방중 예정이 있고요.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차피 미국은 또 다른 플랜 B가 있으니 그게 아마 일본인데요. 일본의 환율이 저는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각보다 현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저는 더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게 아마 1년 더 일본에 있는 환율은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이 초호황이 아마도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소비 둔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 추이는 아무래도 더 가파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이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엄청난 보조금 정책을 많이 살포를 하기도 했었죠. 그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투자 유치 금액에 따른 성과가 골고루 잘 퍼져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소재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나 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아낌없이 계속 받아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도 200조 원 넘게 투자를 끌어왔기 때문에 진짜 어마무지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대비 이 투자 비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으니 그만큼 이 초호황에 있는 전망치를 내놓는 긍정적인 발언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 보호할법이 과소평가됐다. 오히려 이걸 조금 더 적정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환경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골드만삭스에 따른 주장도 나와주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제 긍정 이야기가 나왔으면 부정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눈속임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돈이 민간으로 이동했을 뿐인데 공공에 따른 취약적인 요소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채권을 누가 그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해줄 것이냐에 따른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본에 따른 형태와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나라들에 따른 그런 힘이 어느 정도만 있다라고 하고 그게 미국과 결탁 능력만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본이 대량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으니 일본의 상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대부분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미국의 경쟁력 부분에 따른 초호황 메시지보다는 저는 적당한 호황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적정 수준만큼은 될 것 같다. 그리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없는 기업들은 이번 형태에서 거의 다 많이 파산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레이 달리오 형이 이야기했던 게 국채 부분에 따른 지적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이 이때까지 썼던 지원 금액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파산을 해주고 있다. 대부분 뭐 1조 원, 많게는 뭐 6조 원까지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베팅에서 여기서도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사운용사와 헤지펀드는 방향이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오히려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개 저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채 쪽에 괜찮다, 상승 베팅하는 쪽, 아니다 라는 쪽,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해당이 되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지금의 장기 채권 ETF도 역대 최저,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역대 최고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도 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데요. 금리를 원래 5.25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런 신용등급 강등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5.5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툴을 돌려서 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파괴적으로 5.75까지 온다고 하면 이 강등에 있는 등급의 대상 기업들과 금융회사들도 꽤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쳇바퀴가 또 돌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 신용등급 하락이 나오면 자금질이 막히게 되니까 이게 약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게 될 거냐,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갈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신용등급 강등 나오고 나서 중국에 있는 무디스가 7단계 정도를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2024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정도 나왔으니까 24년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냥 가벼운 침체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냥 흘러갈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빅테크 중심에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가줄 거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밀어주는 그런 회사들만, 산업군들만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만한 산업군은 약간 도태돼서 자금난에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거비 부분에 따른 인플레 영향성이 앞으로 뭐 꺾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4년도 5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갈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중개업체 사이트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려가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 유치 받았던 데가 요렇게예요. 거의 다. 이쪽 동네인데, 이쪽 동네 쪽이 어떤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까? 2차전지 회사 들어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파견 보내든지 주재원 보내든지 하면 거기에서 주거생활 뭘로 보내겠습니까? 월세로 충당을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이게 꺾이는 표가, 다른 쪽은 뭐 기존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쪽이나 이런 쪽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제조 중심으로 있는 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치는 지금의 투자 받았던 산업군이 조금 더 격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말이
완벽하게 전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연준의 인사들의 뭐 달라진 반응이라고 하고 있지만 속도를 좀 줄이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파가 있긴 하는데 이게 좀 더 경제적 지표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지금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들은 그냥 대부분 야, 더 이상 금리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연준 직원이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 11월 달 때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24년도에 변화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통화 정책을 다루는 시각은 좀 너무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조정하는 시점도 좀 다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도 약간은 이해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더리움 하루 소각이 23년도 이후 최저치인 570개 이더에 불과를 했는데 22년 10월 2일 최저치인 500개 이더에 가까웠다. 현재 활동의 레이어 2에 이동하고 있고 레이어 1의 활동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니까요. 레이어 2에 따른 11월 달에 그만큼 수수료의 혜택만 더 좋아진다라고 해도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패드나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헤데라 지원 소액 결제 플랫폼 드롭이 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올해 2분기 레이어 2의 생태계 TVA를 본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요. 확장 솔루션 활용과 DF 유동성 증가 영향이 좀 있었다. 약세장 속에 네트워크 활성화 유지 수준이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NFT 시장 규모와 디파이 TVL이 조금 더 감소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클레이튼 100억 개 카카오 사유재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서상민 대표가 이번 AMA에서 카카오 트러스트 사유재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로 리저브 정책으로 카카오 재단 물량을 소각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사유재산을 소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 대표가 클레이튼과 카카오는 연관성이 없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말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에 있는 시장은 약간의 혼돈이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고 11월 정도가 좀 돼야 구체적인 내년의 흐름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누군가는 국채가 지금 뭐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동결하고 나서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결에 따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해도 2025년도 때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올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게 만약에 빨라진다고 하면 24년도 거의 하반기 때쯤이 될 거고 만약에 올해도 거의 없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거의 2025년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동결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으니 이번에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합니다. 올릴수록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이 쏠린 현상이 나오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가치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격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이 그만큼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하면 미국의 자체적인 증시도 나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는 자금도 어느 정도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도 이 미국 주들에서도 크립토를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이
경기가 좋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코인을 매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